안녕하십니까. 부채도사 금복현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공예품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부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채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부채는 있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 지금은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붙이다가 또 나뭇잎으로도 붙여보고, 나뭇잎이 마르니까 잘 부스러지니까 또 바람이 잘 나는 깃털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가 발명되면서 종이나 비단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부채, 우리는 그저 바람만 붙이는 부채인 줄 알지만 부채 속에는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와 아름다움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는 이 접선이라고 그러는데 고려시대 때에 이미 발명품이 됐습니다. 10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명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부채는 대나무와 종이와 또한 조각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종합공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8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 놓고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문화재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들이 모여서 상의한 끝에 부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우리나라의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까 말까 한 망설이고 있는 그런 나라에 특별히 부채 전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개국, 스리랑카,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더운 지방의 부채가 참 좋겠다. 그리고 부채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화다. 그래서 부채를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부채를 제작해서 130여 점을 전시해 가지고 13개국을 전시를 했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모두 아시안 게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채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채라는 말 자체는 붙여서 바람을 내는 채다. 그래서 자루가 달린 거를 채라고 그랬는데, 연장. 그래서 파리 잡는 채는 파리채, 또 매미채, 또 뜰채, 그런 채가 있죠. 다 자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도 손잡이가 달려 있고 자기 마음대로 붙인다 그래서 부채라는 말을 썼고요. 한문으로는 부채 선자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팬이라고 그러죠. 팬. 선풍기나 이런 바람 일으키는 걸 다 팬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부채는 손으로 붙이는 서 바람을 낸다 그래서 핸드팬이라고 그럽니다. 핸드팬. 자,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에 이렇게 나뭇잎을 말려서 부채를 만들었는데, 나뭇잎을 말려서 부채를 만들으니까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하고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아주 오래된 부채는 나뭇잎도 있었고요. 깃털 부채는 아주 가볍습니다. 바람이 잘 납니다.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나르는 거죠. 그래서 깃털 부채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항상 손에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흰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다닌다 해서 배구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채로 사람들을 지휘도 하고 조화도 부리고, 그래서 삼국지에는 언제나 제갈량은 부채를 들고 그런 나타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안압군 이설리에 고구려 벽화가 있는데 3호 고분이죠. 거기에 부채를, 깃털 부채를 손에 들고 있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에도 왕건이 고려를 세운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 왕위로 즉위하자 후백제왕 견훤이 공작 깃털로 만든 부채를 선물로 주었다. 공작 새의 꼬리 깃털이죠. 그걸로 만든 부채를 선물로 주어서 왕으로 즉위할 때에 손에 그 부채를 들고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대개 손에 부채를 들고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마는 왜 아시아에서는 부채를 들고 했을까? 왕은 부채를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채 유물은 이집트의 왕 피라미드, 투탄카멘의 그 피라미드에서 황금으로 된 부채자루가 나왔는데 그 부채의 깃털은 썩고 없어졌고 그 찌꺼기를 분석해 보니까 타조의 깃털로 만든 부채고 자루는 황금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3,500년 전의 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왜 타조의 깃털은 바람이 잘 안 답니다. 흐물흐물해서요. 그래서 타조가 하늘을 못 날르는 거죠. 왕은 부채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나, 그 바람을 막는다는 것은 전쟁을 막거나 애군을 막는다는 뜻이고, 왕이 바람을 붙이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왕은 절대 부채질을 하지 않고 부채로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왕이 손에 깃털 부채를 들고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태국에도 가보니까 역대 왕들이 즉위할 때 썼던 부채만 쫙 진열해놓은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채들은 대개 자개를 박았거나 자루가 무겁습니다. 부채를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는 그 단순히 바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고요. 무용할 때 쓰는 이런 무용손도 있고, 또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무손도 있습니다. 무당부채라는 거죠. 그리고 선비들이 썼던 합죽선, 이 합죽선은 대나무 껍질과 껍질을 합쳐서 한다 해서 합죽선인데, 원래는 접었다 폈다 한다 해서 접선이라고 합니다. 또 접고 또 접는다 해서 접접선이라고 됐습니다. 가지고 다니기에 아주 편리하죠. 접어서. 그래서 이것을 쥐고 다닌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늘 쥐고 다니다가 겨울에는 바람도 맞고 먼지도 맞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얼굴도 가리고, 또 거북한 상대를 만나거나 이럴 때는 얼굴도 가리고, 또 판소리를 할 적에는 이걸로다가 장단도 맞추고 먼 산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 손이 허전함을 막기 위해서 늘 쥐고 다닌다 그래서 쥐르부채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채도 이 접는 부채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고려 시대 때 송나라 때에 사신으로 왔던 서궁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보고 이 접는 부채를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부채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고려선화봉사도경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줄여서 보려도경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고려인들은 한겨울에도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신기한 부채를 들고 다닌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문화가 앞선 나라였었지만은 접는 부채는 없었기 때문에 접는 부채가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서궁이 자기네 나라 돌아갈 적에 다른 것은 가져가지 아니하고 부채만 한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10배를 불렀지만 그 부채가 금방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까지 걸어와서 또 말 타고 와서 구해가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채를 고려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채는 이렇게 됐어요. 살이 적습니다. 살이 많지 않고 여기가 황환이 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림을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글씨를 쓰는 이런 거,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두 겹으로 씁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접어요. 근데 우리 거는 아주 총총 접습니다. 이렇게 총총 접어서 여기가 꽉 막혀 있죠. 여기 꽉 막혀 있는 건 답답한 것 같지만은 여기 꽉 막혀 있으므로
바람을 붙이면은 이 바람이 새 나가질 않고 위로 차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가 더 시원하고요. 총총 접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더 간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부채에다가 이렇게 재치 있게 설경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여름에 붙이는 부채에 설경을 그리면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감상만 해도 시원하죠. 그 부채에다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꽃을 그리기도 하고, 가을에 국화꽃을 쫙 그리는 겁니다. 가을에 국화 향기가 나죠. 부채를 붙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부채는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자루가 여기 손지기가 좀 짤록하고, 여기가 배가 좀 부르고, 이렇게. 이거는 한 200년이 넘는 그 부채살입니다. 여기는 오칠을 했고요. 여기 고리는 사복이라고 합니다. 또 요런 부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이런 건 윤선이라고 합니다. 차바퀴처럼 생겼다고 윤선이라고 그러는데, 접었다 폈다는 윤선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단선으로 된 윤선도 있습니다. 윤자가 차바퀴 윤자예요. 차륜자. 그 차바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도 옛날 유물인데요. 붙이면 바람도 시원하고 모양도 예쁘죠. 이런 건 제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옛것에서 따온 것들이, 이게 부채 살도 이렇게 곱장선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문양도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이게 꽃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는 선과 굵은 선이 조화를 이루어서 여기에 문양의 가운데 들어감으로 가운데가 찢어지지 않고 튼튼하다고도 하고, 멋도 살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이 꽃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채만 있어요. 이렇게 여기 꽃지도 다양합니다. 이게 100여 가지가 넘어요. 이 문양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굵은 선, 가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의 조화를, 여기서 가는 선으로만 이게 되어 있으면은 섬세하긴 하지만 빈약해 보이고, 또 굵은 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투박해 보이는데, 굵은 선과 가는 선의 조화를 위해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좀 굵고 여기는 가는 선이죠. 섬세함과 투박함의 조화, 이런 거는 모시, 한산의 새모시를 가지고 이게 황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자루도 이렇게 매듭처럼 꽈서 서로 뭉치고 화합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백나무 숲에 눈이 하얗게 썩하게 쌓인 이런 그림도 넣고, 또 이런 거는 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정 비단인데 오히려 검정색이 여름에 더 시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비 모양의 문양도 있고요.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채는 이게 색동 띠를 들러가지고 현대적으로도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부채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또 깃털로 만든 부채라든지, 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부채, 또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그런 부채, 그런 것들을 더 소개를 하고요. 부채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도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부채, 자랑할 만한 부채가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